먼저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권력의 줄서기,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찍어내기 공천, 이제는 과거와 이별해야 합니다. 100만 책임 당원 시대에 발맞춰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저 김용태가 해내겠습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새로운 시작 김용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당원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마지막 연설을 맞이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최고위원을 뽑아 주십시오. 제가 지난 최고위원으로서 왜 이런 호소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경험했던 어처구니 없었던 일들을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지방연설을 가는데, 한 최고위원은 그 와중에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어색할 정도로 큰 폼포드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써고 다녔습니다. 그 최고위원은 대선 선대위가 차려진 후 대통령 후보에게 잘 보이겠다는 일념하에 당대표나 동료 최고위원에 대한 일말의 존중 없이 후보 말만 듣겠다면서 선대위 지휘체계를 무너뜨렸고 당내 분란만 조장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선 미안한 척 당대표한테 사과한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뒤에서는 언론인들한테 당대표 힐난하는 가세연 유튜브 링크를 전달한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당의 권위와 보수정당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나이가 젊고 싫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힐난하는 유튜브를 언론인들한테 전달하는 최고위원, 과연 상식적입니까? 대통령 경선 중에는 경악할 일도 있었습니다. 공정한 경선 와중에 특정 캠프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선관위원장을 추천했던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조수진 후보입니다. 조수진 후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정이라는 가치, 도대체 조수진 후보에게는 어떤 가치입니까? 이런 기행을 일삼았던 최고위원은 결국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직마저 지도부 전복을 위해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뻔뻔하게도 다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 표를 달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런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본인이 대구시장을 하고 싶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룰까지 바꾸려고 시도했던 김재원 후보. 어떤 최종병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선 룰까지 바꾸려고 합니까? 이분들에게 최고위원의 무게나 책임감은 과연 얼마나 가벼웠을지 가늠조차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 지도부에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분 중 어느 당대표 후보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 정치, 즉 공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기상천외 한 방법을 동원해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분 후보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또 어떤 후보는 권력만 쫓아 카멜레온처럼 정치를 해왔습니다. 불과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대 민주당 계열에서 표를 달라 했던 모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색깔을 입고 출마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난 토론회에서 물었더니
심지어 야당에서도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놓고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현안을 물었더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언제부터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했고 보수 정권의 가치를 이야기했겠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후보들 이런 상식 없는 행동 절대 못 고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정상인으로 버텼던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장교 출신으로서 대학원과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정치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왔습니다. 권력을 쫓지 않아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